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1.12%, 코스피는 1.11% 상승 마감하였어요.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불금을 연출했죠. 우리나라와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타 그러니까 외국 나라죠. 미국, 중국, 유럽, 기타 등등에 비해서 갑의 나라가 아니에요. 을이다라는 거죠. 영향을 받는 나라지 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차 차이가 나면 우리의 오전이 얘네들의 밤이다. 그러면 얘네들 밤에 주저앉았다. 그럼 그 다음날 오전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오전에 죽 썼다. 그러면 밤 시장인 미국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미국이 반등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오전, 이렇게 갭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말이라는 날짜가 껴버리면, 혹은 다음날에 방향성이 또 달라지면,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지, 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5%가 됐었던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히 얘네들은 요 자리에 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 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갭 차이가 시차로 인해서 차이가 난다. 똑같은 시점에서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뭐다? 중국 영향을 또 받아요. 왜 이제 중국 시장이 10시 반에 개장을 하니까. 그 전까지는 눈치 게임을 한다라는 거죠.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요때는 그냥 자유로운 시장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아직 사장이 출근을 안 했으니까 알바인 내가 뭐다? 대장이에요. 그때가 9시부터 10시 혹은 10시 반까지. 서머타임이냐, 뭐냐에 따라 또 시간이 좀 달라지니까. 그 뒤로는 중국 영향 받고, 오후에는, 미국이 밤에 어떻게 될지, 선물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미리미리. 희한하다라는 거죠. 오늘도 오전을, 그래서 뭐 했다? 아침부터 9시 반, 거진 몇 시에요? 10시 반까지 뭐 했다? 누른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우린 영향을 받는 나라다. 주는 나라가 아니다. 대신 영향을 주든 받든 우리만의 시간일 때는 우리끼리 단합을 좀 하면 좋은데 뭐 한다? 어거지로 눌러놓는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이 좋았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같이 똑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 심리와는 뭐 한다? 반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갭 뜨면 누르고 갭 하락시키면 올리고 그리고 나서 10시 반, 10시에 뭐 한다? 결정하는 거예요. 갭 뜬 거 갭하락시키고 올릴 거냐 아니면 갭 뜬 거 갭하락시키고 10시나 10시 반에 한 번 더 누를 거냐. 이게 이제 진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갭하락시킨 거 10시 반까지 올려놓고 본전까지 갖다 놓은 다음에 뭐 한다? 다시 누르면서 이제 미친듯이 밀어요. 실제적으로 10시나 10시 반 중국 시장이 개장할 시점부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수급은 9시에서 10시, 10시 반이면 다 끝나버리죠. 강한 수급은 항상. 결국엔 그 다음부터는 대외적인 부분에 끌려다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 모양 그 꼴이다. 그죠? 반짝하고 하루 종일 들어왔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제 11월 달이죠. 내일부터. 이제 뭐 FOMC 회의가 나오면 또 금리 인상이 어쩌냐, 저쩌냐. 얘기가 또 나올 부분일 텐데, 0.75 자이언트 스텝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그것보다 낮게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뭐 그것보다 높게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얘 기준인데 셋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두 개는 뭐 했다? 우리가 예상한다라는 거죠. 금리가 아예 낮게 하든 아니면 0.75를 하든 이건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 금리가 뭐 1로 가든 혹은 뭐 1.5가 가든 가진 않겠지만 요런 식만 뭐 한다? 우리가 이해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다. 결론은 시장은 금리 인상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 입에 놀릴 수 있다. 말 한마디 던지는 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요거 금리 인상은 뭐 한다? 돈 들어가요. 돈이 들어오든 나가든. 하지만 이 주둥이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진 않아요. 대신 이 주둥이로 인해서 돈이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냐. 결국엔 시장은 기대감이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들 말이 있듯이 현대 시장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도 금리 0.5를 하든 7.5를 하든 2를 하든 1.25를 하든 1.5를 하든 요렇게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지수는 그대로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고, 요런 흐름이 나오면 그 순간은 출렁이더라도 강하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 금리 인상은 안 할 수도 혹은 퍼센테이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연출되기 때문에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랬든 저랬든 이제 금리 인상의 카드로 흔드는 거는 거진 다 왔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본다라는 거고요. 자, 월봉을 만들었어요. 월봉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이 월봉 중에서 다음 달 11월 달이죠. 산타넬리가 12월 달 나올지 말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흐름 뭐한다? 나쁘진 않다. 거래량 올리면서 양봉을 연출했고, 그러면 기존의 흐름으로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몸통 만들어 놓고 중간값을 뚫어 올리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주저앉는 자리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요 음봉의 중간값을 뚫어 올렸지만 결국 그 달에 다시 밀려 내려가니까 한 번 더 누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음봉에 또 중간값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결국 하락을 하면서 중간값, 또 하락을 하면서 중간값을 한번 뚫고, 뭐 어떻게 보면 요렇게 하락으로 본다면 중간값을 못 뚫은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인데 요만큼의 갭이 생긴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이제 이 자리로 보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하락과 여기에 대한 하락에 대한 중간값, 그리고 여기 고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하락에 대한, 그러면 중간값은 어디? 요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위에서 만들었던 갭자리를 똑같이 여기서도 만들어요. 이랬든 저랬든 시장은 740에서 755, 55에서 60포인트까지는 한 차례 뭐 할 수 있다? 반등할 수 있는 여건 11월달 혹은 12월달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으로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접근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역시도 뭐 요 자리는 일체 중간값도 확인 못했고, 그리고 요 자리에서 누르면서 중간값 정도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다시 요 자리에서 누르면서 어디? 중간값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요 자리에서 여기를 누르면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확인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는 2350포인트 부근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2300을 뚫어야 되는 거고요. 2350까지 상승할 확률은 높지만 코스닥이 760포인트 부근까지도 열려있는 관점으로 접근이 된다면 코스피는 어디까지? 2400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신 코스닥이 740포인트를 못 넘긴다. 그러면 코스피도 2350에서 2370포인트를 못 넘길 확률이 높아진다. 그냥 그런 기준으로 두 지수를 묶어서 보자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느 정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 위치를 만들었거든요. 코스피는 기존에 박스권을 뚫어 올려가는 자리인 거고, 그죠? 이렇게 추세를 잡고 올라가죠.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데 위 고점이 조금씩 낮아져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올렸다가 저점을 한 번 더 낮추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고점 만들어 놓고 다시 누르는 자리거든요. 박스권이에요, 결론은. 그러면서 지금 올라오려고 여기서 뭐 한다? 힘을 응축하는 자리예요. 왜? 이 자리를 한 번에 뚫어야 되니까. 이 자리를 뚫어내야만이 코스피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730포인트 부근의 자리까지도 뛰어오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그죠? 그런 관점으로 튀어오를 거냐? 그렇지 못하면 쌍봉을 만들어냈고 저점 만들고 고점 만들고 한 차례 저점을 만들고 고점을 만든 자리니까 여기서 그러면 사실상 요런 그림으로 한 번 정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자리를 못 만들어내면 그 다음은 어디? 여기를 만들러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확인 안 했으니까. 그럼 지금은 당연히 뚫어 올려야 되는 거고, 오늘의 수급을 조금 본다면요, 코스닥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피 외국인만 또 샀죠. 뭐 기관은 팔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어찌 됐든 주식이란 건 누군가 팔아야 누군가가 사는 구조인 거고요. 그게 뭐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산다라는 건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판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라는 거죠. 왜? 얘네들이 팔아야 빠지니까. 그런 관점인데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요. 코스닥 기준으로 3거래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3거래일이면 여기죠. 그리고 그 전거래일은 매도세가 나왔고 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판 거, 여기서 산 거 기준으로 보면 판 거보다 산 게 더 많다라는 거죠. 기존엔 여기서 팔았고 그거를 여기서 메꾸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700포인트 위로 안착한다면 한번 뭐 한다? 고점을 때리거나 뚫어 올릴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어때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꾸준하게 사서 올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올리고 눌렀던 부분보다 여기서 계속 사 올리는 흐름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올리면서 매매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제가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위로 올려놓으면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고 코스닥은 밑으로 누르면서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가벼우니까 좀 더 변동폭을 만들겠다라는 관점이에요. 돈을 많이 못 넣으니까 실제적으로 코스피 3% 상승, 코스닥 10% 상승했다. 그럼 당연히 율로 따지면 코스닥이 대장이죠. 예를 들면 근데 금액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수익률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금액 누구는 100원 넣고 누구는 저기서 1억 넣었으면 당연히 1억 넣은 사람이 수익금도 높은 거예요. 1%만 오르더라도. 그죠? 그런 관점이에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래서 코스닥은 율로 따져서 상승이라도 많이 시키는 거고 똑같이 코스피 5억 넣고 코스닥은 한 종목에 5억 넣으면 뭐다? 눈에 띈다. 그럼 얘는 1억만 넣자고 치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2%만 올라도 2%만 오른 게 얘는 몇 프로? 10%로 오르면 또이또이가 되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맞죠? 제가 계산이 맞나? 250.
맞죠, 맞죠?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금액적인 부분보다 율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이 급등락이 많다라는 거고, 왜? 코스피에 비해서 돈을 적게 내니까. 그래서 코스피는 돈을 많이 넣는 대신 수익률은 작다라는 거죠. 대신 금액은 높다. 왜? 그만큼 많이 넣으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많이 한다라는 관점인 거고, 코스피는 꾸준하게 금액을 위로 올리면서 샀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9월 29일 기준으로만 봅시다. 9월 29일, 10월, 9월 29일. 여기서부터예요. 여기. 그러면 실제적으로 돈을 처박은 자리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요 밑으로는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올리면서 팔았던 자리를 좀 봅시다. 10월 5일. 10월 5일도 팔지 않았죠. 그러면 결국엔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요 자리에 대한 자리는 뭐한 자리? 꾸준하게 매매한 자리예요. 여기가 뭐다? 어느 정도 지들의 평단가를 맞추는 자리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또 3거래일 동안 올려야 되는 자리에서 여기서 한번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판 물량을 오늘 채웠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대한 매수 포인트 자리와 또 여기에 대한 매수 포인트 자리를 지금 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여기 하나 정도는 매수를 꾸준히 채운다라는 건 차후에 상승해주고 여기서 한 차례 또 상승을 해준 다음에 누를 때 어디? 여 자리에서 한 차례 정도 버티다가 반등이 못하면 어디까지? 요 자리까지 한 번 정도 더 밀릴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먼 미래지만 지금 당장은 여기서 한 차례 지지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여기서 위로 치지 못하고 갑자기 매도세가 나온다 그러면 요 박스의 중간가까지는 한 번 정도 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많이 밀려야. 그렇지 않고 여기서도 계속 받아주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어디까지? 그 다음 공략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보시고요. 주봉도 뭐 말씀드렸던 자리니까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을 하루하루 맨날 말씀을 드리니까 등수들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대충 이해하실 거라고 판단을 해요. 자, 지수는 여기까지고요. 종목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9시에 생방송이 있죠. 아프리카TV 그리고 유튜브 동시 송출이니까 편하신 데서 보시면 되고요. 소통 위주로 좀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솔직히 저도 1시간 반 동안 귀는 닫아놓고 말로만 하기 너무 힘들다. 소통하면서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시고 뭐 요새는 어떻게 주식을 하시는지도 저도 좀 물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인 거고 많이 참여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 넘어가기 전에 코덱스 한번 봐야죠. 말씀드린 그림대로 연출이 됐다. 그죠? 정확하다라는 거죠. 차트는 절대 거짓말 안 한다. 여기 박스권 말씀드렸죠. 여기가 중요한 자리다. 요 안으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뚫어내면 추세 전환, 못 뚫어내면 밑으로 한번 뭐 해야 된다? 갭자리는 메꾸로 한번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페이크 모양 만들어 놨고 한 번 더 강하게 누르기 위한 페이크냐 날아가기 위한 페이크냐 그 기준은 3,600원 그리고 다시 3,460원 그죠? 오늘 고점이 어디에요? 3,460원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차트를 무시할 수가 없다. 뭐 그림 그리는 거 뭐 그냥 선 하나 딸랑 그리면 되는 건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 선 하나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무제표 분석해봤자 3개월 전 거를 여러분들은 분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 회사의 오너가 아닌 이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점이 이렇게 연출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차트쟁이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은 반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정확히 막저 내려온다라는 거고, 이제 뭐 한다? 요 갭자리는 무조건 일단 메꿔야 돼요. 메꾸고 좀 더 내려앉을 거냐, 아니면 뭐 할 거냐, 다시 반등할 거냐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오랜만에 곡물주들이 좀 다 점핑을 했죠. 한두 종목 빼고는 다 점핑을 했는데, 항상 제가 이 주식 차트를 보면서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리, 그리고 뭐 공간 연출. 주식은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같은 느낌이에요. 공간을 연출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차트라는 한 도화지 안에서 점이든 뭐든 그림을 그려내면서 남아있는 공간에 대한 확인을 하는, 연출한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오늘 한일사료가 아침에는 좀 대장의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가벼웠던 뭐 샘표가 좀 강하게 연출됐고, 결국에는 뭐 신성홀딩스가 대장을 했네요. 얼마나 버티냐 못 버티냐의 관점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요, 한일사료가 기존의 이 곡물주들 말씀드렸었죠. 뭐다? 뭐 아니면 도의 자리고, 이 자리에서 확인 못하면 나가리 된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 수급을 넣었던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당분간은 박스의 기준인 거고, 오늘의 시가 자리가 뭐 하는 자리? 이 중간값의 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한번 치는 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6,700원. 오늘 곡물주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뭐 곡물이 또 막힐 수 있다, 뭐 회의가 나가리가 났다, 근데 다시 또 유엔과 뭐 또 회의를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 했다? 오늘 곡물주들은 눈치 싸움을 한 거예요. 결국엔 외국인 물량이 나갈 수 있는, 뭐 단타 물량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준 거지만, 사실상 원래의 곡물주라면 갭 띄워놨으면 오전에 버티는 척 했다가 뭐 해야 돼? 주저앉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옆으로 버텨냈다라는 건 아직 이 곡물에 대한 회의 결론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눈치 보겠다는 관점이에요. 대신 이 눈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로 가지 않고 밑으로 처박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수급이 빠지니까. 그럼 내일은 결론을 내야 되는 관점인 거예요. 오늘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요. 분봉상에 보더라도 오늘은 다 저항대를 때리고 나왔다. 시작은 어디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한일사료 고점 찍고 밀리는 자리, 신성홀딩스 고점 찍고 밀리는 자리, 대주산업 뭐 얘는 뭐 올라가다 말았고 약하다라는 거고요. 팜스토리도 고점 찍고 밀리는 자리. 그죠?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오늘 웬만한 종목들이 다 칼을 찼다. 칼을 찼고, 아니면 음봉이 나왔다. 음봉이 나온 종목들은 강하게, 이게 장대 음봉 형식이죠. 장대 음봉이 나온 종목들은 뭐다? 시가가 높았던 종목인 거고, 고점 대비해서. 그죠? 시가가 높았던 종목인 거고, 칼을 찬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밑에서 시작한 자리예요. 그런 종목들은 칼을, 갭이 뜬 종목들은 음봉을. 결국엔 갭자리를 100% 메꾸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메꿔놓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했다. 그럼 내일이 중요하겠죠? 신성홀딩스 기준으로는 7,85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한다? 다시 이 윗꼬리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 윗꼬리 중에서도 8,650원 기준으로 뚫어 올려야만이 오늘 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 올릴 수 있어요. 이래든 저래든 뉴스가 강하게 나와야 된다. 차라리 갭을 높게 뜨든지, 높게 떠서 위에서 누르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내려오든지, 그게 아니면 오늘보다 거래가
못해도 1.5배 이상 더 터져야 뚫고 올라간다. 왜? 매물이 많다. 이해되시죠? 결국엔 오늘의 이 곡물주들의 흐름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최근에 반등 나왔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의한 마지막 털어먹기 구간이냐, 아니면 이제 정말 테마적으로 한번 헤쳐먹을 자리일 거냐의 기준이에요.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밀리면 계속 곡물주들 위주로 처음 맞았단 말이에요. 질질질 흘렀죠. 대부분 종목들이 질질질 흘렀어요. 특히나 곡물주들 위주로. 왜? 최근에 올랐다고. 다 반납시켰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한 차례 올려놓고 설거지로 끝낼 거냐, 아니면 물량 확인했고 어느 정도 모아가는 흐름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튀어 올릴 거냐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거래량이 뭐다?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너무 많이 밀었다가 지금 문제예요. 결국에 기준을 올렸던 자리를 반납시킨 꼴인데 내려오면서 뭘 만들어? 계속 실망 매물을 쌓은 거예요, 얘는.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2,950원까지 혹은 3,000원까지는 상승할 수도 있는 확률이지만 이 자리를 못 뚫어내면 뭐다? 요 안으로 또 한번 횡보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진행사항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수급을 안 는다. 그러면 신규 매수도 하지 마라 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다시 2,600원대 기준으로 버텨내느냐, 그리고 위로 2,950원에서 3,000원 뚫어내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고요. 한일사료 역시 오늘의 고점이죠. 오늘의 고점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추세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얘는 6,850원을 뚫어 올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밑으로는 사실 5,950원, 6,000원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앞자리를 변경하지 않는 게 좋다. 왜? 이랬든 저랬든 신송홀딩스가 먼저 뛰어오르긴 했지만 가볍다라는 거고, 신송홀딩스는 가볍다라는 거고, 대주주 물량도 그렇고 시총도 가볍다라는 거고, 그럼 돈을 좀 더 넣고 흔들어 볼 수 있는 건 뭐다? 한일사료라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고려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고, 고려산업은 5,000원을 넘기지 못하고 밀렸죠. 결국에는 오늘의 이 저점 자리를 손절 자리로 다시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뭐 한다? 다시 5,000원을 뚫어 올리는지 보시고, 5,000원 뚫어내면 그 다음 5,250원에서 5,400원 확인할 수 있다면, 결론은 지금의 자리는 여기와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체크하셔라.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시고요. 12월 달에 계란값이 1만원이 또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란 하면 KC피드죠? 솔직히 KC피드는 다른 곡물주들에 비해서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지만 먼저 밀렸거든요. 대주산업, 한일사료가 올라와서 위에서 버텨낼 때 KC피드 빵 치고 그대로 쳐 밀려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어거지로 일부러 밀었다라는 거죠. 어디? 21선 기준으로 밑에서만 쳐 움직였어요. 계속 쳐맞다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때렸죠. 그럼 이번에 네 번째 쳐 올리면 이제는 21선이 지지라인이 될 확률이 높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똑같이 칼춤을 쳤고요. 그죠? 고점을 때렸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기준이면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2,620원 정도. 오늘 딱 지금 중간값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내일 시가가 중요한 거고, 내일 시가가 갭만 조금 뜬다면 이 종목은 뭐 한다? 다시 한번 2,800원에서 3,000원대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준으로 접근해서
바라보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넘겨야 되겠네. 이러면 하나의 박스권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기준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한탑도 영 힘이 없죠. 얘는 뭐 가벼운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뭐 실제적으로 너무 형편이 없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반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전부터 흐름 자체가 패턴을 보면 끼는 항상 있다. 끼라면 뭔 끼가 있냐? 항상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평선을 주저앉히는 흐름은 나와요. 결국 추세는 하방이다라는 거죠. 하방인데 고점을 높이든 못 높이든 간에 뭐한다?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한 번 정도는 위로 올라갔다가 고점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은 어디로? 밑으로는 한 번 정도 민다라는 관점이거든요. 한 번 정도 올라오면 또 한 번 정도 올라오고, 그리고 밀리면 또 한 번 정도 밀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2평 위로 올라가는 폭이 조금씩 길어진단 말이에요. 확실히 길어졌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은 밑으로 내려가는 자리도 요 정도에서 요 정도로, 그리고 요 정도로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요 자리인데 똑같은 흐름대로 연출을 할 거냐, 아니면 요 자리에서 한 차례 위로 올리는 그림을 만들었다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제는 아주 큰 장기 하락으로 갈 거냐의 관점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 대한 연출을 그대로 하고 패턴을 유지할 거냐. 이번에 많이 쌌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면서 여기보다 더 싸지 않는 이상은 얘는 이제는 추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랬든 저랬든 끼는 있는 종목이다. 결국엔 이 장기평선 기준으로 주가가 한 번 정도 내려앉는 그림을 좀 더 만들어내면 한 번 정도는 장기평선 위로 올라오는 종목이다. 대신 시간은 걸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흐름을 정말 시간이 걸리면서 갈 거냐, 아니면 최근에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이제는 만들어낼 거냐인데, 사실상 거래량은 없어요. 그러면 뭐 당분간 크게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얘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기준을 계속 뭐 하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최근 기준으로 1500원 기준으로 1500원 이탈하지 않는 흐름 만들어내면 이랬든 저랬든 뭐다? 18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오고 나서 뭐 할 거다? 고민한다. 1750원에서 1800원 사이 정도로 한번 올라와서 고민한다. 그리고 다시 눌릴 때 165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그때부터가 뭐다? 진짜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사실상 장기 투자나 스윙의 관점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요 자리에서 지켜낸다면 위에 뚫어 올리는지 보시고, 못 뚫어 올리면 1650원 기준으로 지켜내는지 꼭 보셔야 돼요. 지켜내면 그때부터는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대주산업 아까 했죠? 팜스토리가 오늘 좀 움직여주는 부분도 했지만, 뭐 얘도 단기 저항을 맞고 나서부터는 뭐한다? 그냥 밀린다라는 거죠. 결국 얘는 이 구름대 기준이에요. 1970원, 그리고 위로는 2200원.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가 뭐다? 중요한 관점의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기준으로
요 안에서 그냥 버텨낼 거냐, 아니면 뚫어 올릴 거냐, 그걸 좀 빠르게 움직일 거냐, 아니면 말 거냐, 뭐 그런 기준이에요. 지금 당장 뭐가 될 거라는 차트의 그림은 아니에요, 사실상. 여기서 뭔가 확실하게 나올 거면 갭이 확실히 떠야 돼요. 그리고 그날 빵 하고 쳐줘야 돼요. 혹은 갭이 뜨면서 음봉으로 눌러놓고, 또 갭이 뜨면서 음봉으로 눌러놓고, 다음날 또 갭이 뜨면 돼요. 다음날 또 갭이 떠갖고 올려버리면 뭐다? 철옹성 같은 이평선도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계속 때려주니까. 이 새끼 체력이 남네. 우리는 체력 보충을 안 했는데, 식량 보충을 안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줄 몰랐는데, 그러면 뚫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뭘 좀 볼까요? 삼성전자는 뭐 마찬가지죠. 딱 차트 진짜 무시 못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죠. 58,000원 회복하냐 못하느냐 중요하다, 그죠? 58,000원 위에서 뭐한다? 시가 형성시켜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다시 6만원 부근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대신 고점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럼 내일 뭐한다? 내일은 음봉보다는 내일 한번 위로 쳐 올려야 63,000원, 4,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근거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눌리더라도 얘 58,500원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좋다. 혹여나 내일 음봉으로 누른다. 음봉으로 누른다? 그러면 다음날 화요일날 무조건 양봉으로 땡겨 올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 박스권에 가둬 놓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코리아 SE가 추세를 넘겼어요. 기존 영상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 차례 올라왔고 누를 거다. 눌렀을 때 어디? 여기 11,700원 위냐 아래냐 꼭 보시라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박스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체크하시고, 오늘 뚫었어요. 그러면 내일 15,000원 기준으로 이 위에서 버텨내는지를 보셔라. 이제는 요 박스에 대한 영역이다. 요 박스에 대한 영역이지만 내일 15,000원 유지하지 못하고 누른다. 그럼 다시 요 박스에 대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랠리가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흔들고 가겠구나 라는 판단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뚫어 올린다? 그리고 여기서 누른다? 그럼 조만간이겠는데? 라는 판단도 내릴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종목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말씀드린 이 한미글로벌은 여전하죠. 여전히 움직이고 있죠. 네옴시티, 실패는 어찌네 해놓고 우리가 갈 수도 있다 라고 기대감 만들어 놓고 올린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갭 떨어졌을 때부터 뭐다? 얘는 이렇게 갭 떨어진 거는 다 못 턴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 기준으로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뚫어 올리느냐 못 뚫어 올리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서는 버텨볼 만하다. 이 자리 이탈하면 손절인 거고, 이 위로 올라타면 추세가 한번 더 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를 올라탔기 때문에 요 위로 한 번 더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도 버텨주니까 한번 강하게 움직였고, 그러면서 뭘로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올라탔어요. 그죠? 그러면 내일은 볼린저 밴드 상단이 위로 쏘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럼 내일 시가가 개파락이 떨어지지 않아야만이 이 급등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관점인 거고, 개파락이 떨어지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막고 밑으로 한 번 더 밀었다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올라가고 밑에 있는 볼린저 밴드 따라 올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내면 꾸준하게 상승하겠지만, 여기서 밀리면 이제 올라가다가 벌어진다라는 거. 벌어지면 꺾이는 기준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의 자리에서는요, 길게 보더라도 요 음봉자리 이탈하면 안 돼요. 36,300원 이탈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우리가 이 양봉의 중간값을 기준 잡자. 그러면 37,000원 정도입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장중에는 이탈할 수 있지만 종가상 이탈하면 한 차례 눌렀다 갈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평선이 이격이 슬금슬금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 많이 남았지만 요 이격은 누르면서 벌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꺾어주고 그러면 그 다음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다음 2차 랠리가 나올 때 얘가 벌어지면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어디를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 꼭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자, 이 골든 센츄리라는 종목이거든요. 골든 센츄리가 제가 알기로는 뭐 선풍기 쪽인데 얘가 왜 올라갔는지를 좀 볼까요? 이거 좀 보고 이것까지만 마칠게요.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했네요. 18억. 농업 관련주고, 자기 주식 처분, 말 그대로 유통 물량을 줄이고, 그만큼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 시총이 혹여나 낮아진다면, 빚이 있다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우리가 부채를 따지기 때문에 그것도 좀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이 골든 센츄리라는 종목, 동전주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탐탁치 않을 수 있는 종목 잡주라는 거 대신 동전주 치고 시총은 낮지 않아요. 대주주 물량은 좀 불편하긴 해도 시총은 희한하게 낮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환사채나 그런 부분에서 회사를 많이 해먹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얘는 동전주가 됐는데 시총은 아직도 곡물주보다 높다라는 거죠. 한일사료보단 낮지만 뭐예요? 뭐 이제 신송홀딩스 뭐 요런 애들보다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근 흐름 보면 장기평선이 이제 뭐다? 밑으로 한번 깔았다라는 거죠. 한 차례 위로 올려놔서 여기서부터 흐름을 바꿔놓고 올려놓고 쳐내리던 장기평선을 이제 옆으로 횡보시키게끔 만들어 놓고 뭐 했다? 여기서 주가를 계속 들었다 올렸다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한 차례 뚫어 올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자리처럼 뚫어 올린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 뚫어 올린 자리를 얼만큼 유지할 거냐는 거고 얼만큼 유지할 거냐는 거고 그리고 유지를 한다면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유지를 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럼 얘는 길게 보면 435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487원, 490원 기준을 이탈하지 않으면 나쁘지 않은 흐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봉도 매물대를 단기적인 매물대를 일단 뚫어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리면서 기존 거래가 터졌던 자리를 판단을 한다면 열릴 수 있는 자리가 남는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기 이 고점 어떻게 보면 모 아니면 도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 요 자리를 뚫어 올리면 600원대 못 뚫어 올리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자리까지 지금은 요런 흐름인 거예요. 일봉상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요런 박스권의 기준이에요. 그럼 지금은 위로 올라갈 자리가 얼마 없다라는 거죠. 위로 올라갈 자리가 얼마 없다라는 건 요 자리를 뚫어 올려서 버티면 그 다음 박스권을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요런 기준으로. 대신 요 자리를 못 뚫어내면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내려갈 자리가 열려 있다라는 거고 그 열리는 자리에서 1차적인 지지라인 그 중간에
복병 라인 이런 식으로 잡혀진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매수적인 관점보다는 일단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 먹을 자리가 나올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누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규적인 관점으로 스윙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거냐예요. 결국 자리는 어느 정도 만들어냈다. 단기적으로 갈 거냐, 시간을 좀 더 걸면서 갈 거냐의 기준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밤 9시에 다시 찾아뵐게요.